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저번 시간 수학하 18강 순열과 조합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해서 수학하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수학 1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1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지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의 제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고요. 지수랑 로그를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 지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거듭제곱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 복습해 볼게요. 바로 여기 보이시죠? A가 지금 n번 곱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지금 n번 곱해진 거죠. 옆에 있는 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게 n번 반복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어떻게 썼었죠? A에 n번 곱했다. 그래서 n제곱 이렇게 간단히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A 요게 바로 밑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해진 횟수 바로 지수가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요 위에 조그만 부분이 지수가 되겠는데 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이제 이거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A, B가 실수이고 M,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한번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고 할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했었죠? 바로 A의 M 플러스 N 곱은요. 지수의 합으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얘는요. A 곱하기 A 제곱이 이거잖아요.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므로 지금 총 A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다. 그러니까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지수의 분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은요. M제곱을 한 번에 묶을 수 있죠. 바로 A, B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 A, B, M제곱 지수를 통일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의 곱이 되겠죠.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A, M제곱에다가 거기다 N제곱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둘이 지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의 M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공식들은 모두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 B분의 A의 M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분의 A의 M제곱은요. 분모 분자의 각각 M제곱을 분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지금 써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원래가 어떻게 쓰이냐면, 원래는 A의 M-N제곱 이렇게 차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좀 나뉘게 되죠. 얘는 M이 M보다 클 때가 되겠고, M이랑 M이 같다면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만 남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이 N이랑 같을 때는 1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M보다 작을 때는, 이제 바꿔줘야겠죠. 왜냐하면 A의 M-N에서 M-N이 음수기 때문에 여기를 분수꼴로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의 N-M으로 바꿔주시고 분의 1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중3 때도 배우긴 했었지만 자, 볼게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자, 중3에는 무엇을 배웠었냐면 바로 제곱근이라는 것을 한번 배웠었습니다. 바로 x제곱이 a다 라고 한번 해봤을 때 요때 x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이제 n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즉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에 달라진 건 뭐예요? n제곱이 a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a n제곱근 중 실수인 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까요? n이 짝수, n이 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n이 짝수일 때부터 볼까요? 자, 우리 짝수 아시죠? x제곱이 a일 때, 근데 a가 양수일 때부터 볼게요. 그러면 우리 제곱근 아시죠? 그쵸? 자, 이때
지수가 짝수이고요. 양수라면요. 제곱근은 항상 두 개씩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래서 이렇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여기서 알려드릴 것은 지금 여기 뒤에 n 한 다음에 지금 제곱근 a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n이 지금 요 제곱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도 원래 2가 있는데 요 2를 생략해 준 거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 이상의 숫자가 여기 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니까 여기는 n 루트 a하고 마이너스 n 루트 a 중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뭐 x의 제곱은 0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x제곱은 0이면 그냥 x는 0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0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허수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라면요. 음수가 되는 순간 그쵸. n이 짝수인 경우, 즉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은 없다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홀수 한번 볼까요? 홀수는요. 세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세제곱이 a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실수 한 개와 허근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 그 중에서 실근만 따져주자고요. 그러면 얘는 그쵸? 3제곱근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얘는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도 세제곱,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짝수 제곱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개만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x 세제곱이 0이라면요. 얘도 역시 0만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x 세제곱이 a였다. 근데 얘가 음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수인 경우는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음수도 세제곱하면 음수니까요. 홀수 제곱하면 그대로 나온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볼게요. 밑에 예를 보시면 27의 세제곱근은요. 3하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i래요.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x 세제곱은 27 한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 해서요. 지금 세제곱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x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해서 3차 방정식을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 근이 중 실수는 한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한 개이다. 이렇게 실수인 근을 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1의 4제곱근 볼까요? x 4제곱은 81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죠.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9 하나 있을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을 건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왔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9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실수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두 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A가 양수, B가 양수고요. M에는 2 이상의 정수일 때, 그쵸?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요 앞에 조그맣게 쓰인 부분 있죠? 여기는 무조건 2 이상의 정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1번부터 볼까요? 자,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하고 지금 곱하니까, 그쵸? N제곱근 A, B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제곱근에서도 알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쵸. N제곱근 B하고 N제곱근 A하고 서로 나누면 이렇게 그쵸. 지금 N이 지금 똑같으니까 N제곱근으로 통일해서 안에 B분의 A를 넣을 수도 있다. 요것도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죠. 제곱근에서. 그 다음에요. 자,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N제곱근 A의 M제곱인데 얘도 역시 루트 A의 M제곱은요. 루트 A M제곱 이렇게 M제곱을 안에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N제곱근 한 다음에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 한 다음에 N 루트 A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요, m제곱근하고 n제곱근이 안에 들어있죠. 이 루트 a는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mn 이렇게 곱해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루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쵸? 얘는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a의 m제곱의 n제곱과 a의 n제곱의 m제곱과 같은 것처럼 얘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 n제곱근 한 다음에 m제곱근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즉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np 제곱근 a의 np 제곱은 지금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는 알려드릴까요? np 한 다음에 a의 np가 될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따가 배울 거지만 a에 이렇게 분모 분자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pp 약분하시면 지금 a의 n분의 m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다시 형태로 쓰신다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지수가 분모로 가고 여기 안에 있는 지수가 분자로 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이따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4제곱근 16은요, 지금 4제곱근 한 다음에 안에 2에 4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4하고 4가 약분됩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근도 제곱과 만나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n제곱근도 n제곱과 만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4하고, 루트 4하고 없어지니까 지금 2만 남을 거고요. 3제곱근 마이너스 27 아시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세제곱이니까 3 없어지고 마이너스 3만 남겠죠. 그 다음 3제곱근 5하고 3제곱근 25는요. 3제곱근 125니까 3제곱근 한 다음에 5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없애주시면 5만 남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4제곱근 2하고 4제곱근 32는요. 이렇게 통분할 수가 있죠. 2분의 32, 즉 16만 남겠네요. 4제곱근, 즉 2의 4제곱, 4제곱이 되기 때문에 또 없어지고 2만 남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5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9제곱근 루트 9제곱근 512가 되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9제곱근 한 다음에 512는요. 2의 9제곱이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2만 남겠네요. 마지막으로 6 한 다음에 49의 세제곱 되어 있죠. 그러면 6제곱근 49의 세제곱인데 49의 세제곱은요. 6제곱근하고 얘는 7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7의 6제곱 즉 7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6 약분되니까 7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제부터 지수의 확장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즉 밑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밑은 0이면 안 되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그쵸?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지금 a의 지수법칙에서 했다시피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은요. a의 n-n인데 얘는 m이 n보다 클 때였어요. m이 n보다 작을 때 한번 볼까요? 얘는요. 그쵸.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도 역시 m이 n보다 작을 때도 a의 n-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를 고쳐서 a의 n-n분의 1이라고 썼던 것처럼 a의 마이너스 n제곱도 a의 n제곱을 바꾼다면 그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볼까요? 마이너스 4의 0제곱은요. 1이 됩니다. 그쵸? 어떤 수든 0제곱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2분의 5죠. 그쵸?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제곱으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시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3제곱도 역시 2분의 1로 바꿔주시고 역수로 바꿔주시고 세제곱으로 마이너스 때리시면 8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자, 그 다음 뭐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0의 0제곱이라는 게 있을까요?
0이 0제곱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수든 0제곱을 하면 1이 됩니다. 1도 0제곱 하면 1이고요. 2도 0제곱 하면 1이고요. 심지어 100도 0제곱 하면 1입니다. 근데 0이라는 숫자가 밑에 오지 않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이고 n이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 A의 n분의 n제곱은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n제곱은 A의 m제곱이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n분의 1은요. n제곱은 루트 A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1번에서 확정된 거죠. M이 단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n만 1로 바뀌었기 때문에 n제곱은 루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볼까요? A의 3분의 2제곱 되어있죠. 3분의 2제곱은요. 그쵸? 무조건 요 3이 바로 근호 밖에 있는 요 숫자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분자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4분의 1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4는 밖에 쓰이겠죠. 그 다음 루트 B가 되겠습니다. 1제곱은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 주시고 루트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시 지수법칙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는 복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비수법칙을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X, Y가 실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리할게요. 네 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의 X제곱, A의 Y제곱은요. A의 X 플러스 Y라고 된다. 요거 지수의 합 공식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수의 차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요. A의 X-Y제곱이라고 한 번에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지수의 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일하는 이유는요. 좀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고요. 어차피 A의 X-Y제곱에서 X-Y가 음수였다면 역수로 바꿔주는 거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A의 X제곱에 Y제곱이 있다. 얘는 지수에 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에다가 또 Y제곱을 한 거니까 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지수의 곱 공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 B의 X제곱은요. 얘도 분수꼴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고요. 즉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바로 지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지수의 분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지수 법칙은 마스터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까요? 2의 4분의 5의 2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 그냥 간단한 계산이라서 굳이 빈칸 만들지 않았고요. 그럼 볼까요? 4분의 5 곱하기 1을 했으니까 2의 2분의 5제곱만 남겠고 그 다음에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곱셈이죠.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의 세제곱이니까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 8이 되겠고요. 두 번째 3의 6분의 5제곱을 제곱했어요. 6분의 5 곱하기 2, 즉 3의 3분의 5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지금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더하기 3분의 2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 3제곱근 루트 3이에요. 그렇죠? 3제곱근 3은요.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즉, 얘 계산해 주신다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법칙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알아두실 것, X, Y가 모두 정수라면요. 정수라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X, Y가 정수라면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즉 밑이 0이 아니라면 모두 다 성립한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수를 같게 해서 밑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제곱근을 분수의 지수꼴로 고치면 되겠어요. 즉 n제곱근 A의 m제곱은요. 얘는 무조건 A의
n분의 m제곱 형태로 고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분수지수의 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통분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지수가 같게 한 다음에 지수가 같다면 밑이 더 큰 쪽이 크다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제가 있죠. A는 3제곱근 4고요. B는요, 6제곱근 15고요. C는요, 12제곱근 250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참 A는요, 3제곱근 4가 되겠죠. 근데 얘는요, 3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그쵸? 2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볼까요? 그 다음에 B도 볼까요? 얘는 6제곱근 루트 15예요. 그럼 얘는요, 15에 6분의 1제곱 되는 거 확인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는요, 12제곱근 250이래요. 그러면 250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 얘는 지금 분모가 지금 다 3, 6, 12이기 때문에 12로 통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과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럼 12분의 얼마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에 4제곱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12분의 1제곱 하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56에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12로 통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12분의 1제곱. 그 다음 15의 6분의 1제곱은요. 그쵸. 15의 제곱 한 다음에 1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즉 225에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250에 12분의 1제곱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클수록 그쵸, 숫자도 큰 거겠죠. 여기 3개 비교하시면 되는데 256이 가장 크기 때문에 256에 12분의 1제곱 가장 크고요. 그 다음 250에 12분의 1제곱이 클 겁니다. 바로 밑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25에 12분의 1제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면 차례대로 A, C,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정답은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가장 작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오늘 지수에 관한 개념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이 지수에 관한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